뉴욕 증시가 또다시 신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장중에 9,000포인트를 넘어섭니다. 일단 나스닥이 9,000포인트를 넘어섰다라는 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작년이었죠. 작년 8월경에 8,000포인트를 넘어선 이후에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부분인데요.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는 뉴욕 증시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시장은 어떻게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국을 방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진핑이 방한을 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왔었던 왕이 무역부장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시진핑이 방한을 하게 됐을 때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과연 웃을 수 있을 것인지, 중국 관련주들의 어떠한 수혜가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C, IRP 이런 것들 들어보셨나요? 개인들의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확정급여 DB라고 하죠. 그 다음에 확정기여 D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퇴직계좌 IRA라고 되어 있는 IRP, 이런 특정 계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개인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해당 회사의 계열사 리츠 쪽에 최대 30%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금방 주말이 됐습니다. 중간에 하루 정도 이렇게 휴일이 끼어져 있으면은요, 뭐가 후딱 지나가 버리죠? 한 거 없는데 바로 주말인 것 같고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쉬는 날이 많이 있으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죠? 빨리 시장에 나가서 투자를 통해서 내 계좌가 쑥쑥 불어나는 걸 보고 싶은데 자꾸 쉬래. 그러면은 기분이 안 좋아지죠. 하지만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릴렉스를 좀 시켜야 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진 주식들이 이제 배당락을 좀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배당락을 통해서 또 주가가 어느 정도 변동을 보이겠구나. 내가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 명부에 들어갔구나. 이런 어떤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행히 시장 상황이 좋기 때문에 배당락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부담은 없으리라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해외 증시 소식 먼저 전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또 새롭게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나스닥 지수의 어떤 흐름들만 보게 되면은요, 정말 무섭다라는 얘기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열 하루째인가요?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장중에 9,000포인트를 찍기도 했는데, 자, 이런 흐름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떻게 보고 자식할 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이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 이런 것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악재가 있기는 한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시장을 끌어올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IT 업종들, 종목군들이 굉장히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계속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죠. 아마존이 3% 정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덩치가 큰 기업들은 3% 정도 올라오면 이게 그거밖에 아닌데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가총액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3%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에 소매 판매액이 크게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자상거래 업체 쪽인 이 아마존의 실적을 보태는데 도움이 많이 됐겠죠. 사실 이제 크리스마스 때 분위기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온갖 마트부터 해가지고요, 온라인 마켓, 택배사들 장난이 아니었죠. 연말 연시에 이런 것들이 많이 쏠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IT 쪽 이런 판매가 좀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전기전자 관련 업종들이 이렇게 연말 시즌에서
성수기를 맞이하게 되고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효과들을 만약에 보이게 되죠. 자,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전체적인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로 친다라면은 뭐 G마켓이나 쿠팡 이런 기업들도 아마 실적을 크게 올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나스닥 쪽에서 어떤 강한 상승 흐름은 이제 IT가 좀 주도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는데,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게 되면요, 이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또 좋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뭐 계속 그 낙관적인 어떤 시각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뭐 지속적으로 이제 1월 초에 장관급에서 이 합의가 서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진핑은 여기서 함수를 더 떠가지고요, 정상 간의 서명을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정상들이 만나서 도장을 찍을 필요는 없고 그냥 장관 정도 급에서 도장을 찍고 마무리하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2차 3차 협상을 계속 이어가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시진핑 만나가지고 도장 찍자 우리, 예,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더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아직은 말뿐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중국 상무부에서도요, 합의 서명 등을 통해서 후속 업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대해서 양측이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죠. 자, 근데 약간 번외적인 부분으로는요, 중국이 이제 러시아와 자꾸 합작을 통해 가지고 미국을 견제하고자 한다라는 움직임들이 살짝 나오고 있어서, 요것은 살짝 주의를 좀 해볼 필요는 있겠다, 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가실거리로 알고 계시면 되겠다. 아직 본격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찬물 끼얹을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지표들도 나쁘지 않았네요. 실업 그 수당 청구자 건수가 13,000명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22만 2천명 기록을 했다. 뭐 일단 실업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긍정적이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뭐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뭐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줄어들었다는 내용들이 긍정적이고요. 고용지표가 개선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경기가 좋다 쪽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지금 보면 연말 시즌에서의 어떤 그 실적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가 지금 특별하게 볼만한 부분이 없어요. 왜냐면 악재도 별로 없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뭐 지금 뭐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어가는 과정, 이제는 최종적인 단계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태들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어떤 쇼핑과 관련된 그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도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규모가 더 커졌을 것으로 지금 구분이 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강세의 흐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좋은 시장, 예, 뭐 물이 막 들어오고 있다가 봐야 되겠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산타랠리와 내년도 초반에 또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 곳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 밀고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기회를 좀 많이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시진핑 내년에 이제 우리나라를 오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 이제 시진핑이 방한을 하게 되면은 일단 이것만으로도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난 이제 사드 때가 이제 2016년이거든요. 이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제 한국과의 관계가 나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방한을 하게 된다라면 여기에서는 이제 그동안 그 중국과의 관계가 나쁜 상황 속에서 좀 부담을 겪었었던 그런 업종, 그런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화장품, 엔터, 게임, 이 분야가 이제 가장 큰 직격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적어였기 때문에 지금은 공장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동남아로 많이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요. 게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판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는 우리는 제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단 한 건도 판호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겠죠. 엔터 같은 경우도 뭐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 진출했던 한류 스타들이 갑자기 뭐 광고에서 잘린다든지 드라마에서 하차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뭐 알게 모르게 그냥 계속적으로 충격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통도 마찬가지죠. 롯데마트 같은 경우 뭐 기업이 철수하게 되고 이마트도 철수하게 되고 뭐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이런 그 상황들이 안 좋게 만들어지는데 사드가 가장 큰 영향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건 간에 이제 사드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고요. 뭐 별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미국 쪽에서 이제 중장거리 이제 미사일을 배치한다라는 소식으로 중국이 이제 이거를 한국에다 배치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입장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환으로 계속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는 사드를 갖다 배치를 시켰는데 또 중장거리 미사일까지 같이 배치를 시키게 되면 이번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한테도 이제 치이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을 본다라면은 그 중국과 미국 간의 그런 무역 분쟁 속에서 이제 북한이라는 하나의 그 변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중국도 잘 알고 있죠. 이 한국이 지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미국이 이런 중국과 러시아, 즉 이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이렇게 통으로 이 제어를 좀 하려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반드시 필요하죠.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한반도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냥 병참기제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한반도에 주한미군을 계속적으로 놔두려고 하는 이유, 뭐 계속 때를 쓰고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이유들이 다 거기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중국도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견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또 북한을 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미국이 북한을 흡수해버린다는, 뭐 흡수라고 하긴 좀 그렇겠습니다만 자기 편으로 이제 만들어버리게 된다면 바로 이제 진짜 중국 국경을 앞에 두고서 미국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이 벌어지면은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곤란하죠.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러시아와 함께 뭐 손을 잡겠다라는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거지 그러한 부분들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러한 상황들을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한테 선물을 줘야 되겠죠. 원하는 게 있으면 그래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먼저 주어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야지만이 나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이 자꾸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는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그동안 가장 힘들었었던, 우리가 중국한테 바라는 건 뭡니까? 너희들 만만디니까 좀 빨리빨리 움직여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뭐냐면 그동안 규제, 좀 불공평했었던 거, 그런 것들 좀 풀어줘라. 사드는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니다. 미국 거다. 뭐 이런 식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해한 거니까 좀 풀어주고 그동안 규제했던 것 좀 완화시켜줘라.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풀어주겠다. 대신에 너희들이 이걸 좀 해줘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할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원하는 부분들이 아마 적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을 절대 우리나라엔 배치하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가 있을 테고요. 뭐 대신에 이제 너희들 예전에 우리 관계를 다시 회복해보자.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나. 그걸 통해서 서로 양국 간에 얻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시진핑이 방한을 하는 내용들은 우리한테는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를 또 할 수 있는,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뭐 개인 퇴직연금에 대해서 혹시 뭐 관심들 많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뭐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뭐 중소기업이라도 이 개인 퇴직연금에 대한 그런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퇴직연금이라는 게 이제 생겨나게 됐는데, 이 퇴직연금 제도에 속해 있는 것이 이제 DB라고 되어 있는 확정급여, 즉 급여 수준이, 퇴직할 때 받는 급여 수준이 정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퇴직연금에 대한 이제 돈을 계속 넣게 되면은 이 운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어디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면서 운용 결과에 따라서 수익금을 지급받는 확정지여형 DC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자유롭게 그냥 퇴직금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뭐 하는 부분들인데 개인들이 사실은 뭐 하기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하기가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다가 IRP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단점을 보완해서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이거는 이제 회사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이 개인 퇴직 연금 제도에 이제 가입되어 계신 분들은 아마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DC, IRP 사실 뭐 DB 쪽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DC, IRP 가장 많이 하는 것이 DC 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그 대기업 삼성이나 이런 쪽 그 대기업에 있는 그 부장급 그 지인들도요. 전부 다 이쪽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퇴직금 대신에 네 이렇게 그 거기다 탁 박아놓고서 이 DC 쪽으로 운영을 많이 하던데. 자, 뭐, 어쨌건, 이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이제 법이 조금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연금이 되어 있으면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돈을 운용을 할 거 아닙니까? 운용을 하는데, 이 운용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 계열사, 즉, 만약에 롯데 계열이다 그러면, 내가 롯데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럼 롯데의, 그 계열에 있는 롯데 리츠라는 그 상장 리츠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리츠라는 것은 뭐냐면요. 부동산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신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뮤추얼 펀드예요. 뮤추얼 펀드. 뮤추얼 펀드인데 요것이 이제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뭐 에너지에도 투자하게 되기도 하고 뭐 달러에도 투자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상장 회사를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저 장점은 뭐예요?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뭐 50만 원이든 간에 그 회사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는 단순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50만원, 100만원을 가지고 그 부동산에 투자하는 효과를 가지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주들에게 매년 배당 가능 이익의 약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한다. 네. 그 다음에 그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 부동산의 임대료 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예금이나 채권보다는 높은 수익을 올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이제 그 주식점 사고 팔고 때문에 이제 가격적인 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나 투자금에 대한 그거는 부분으로 이제 배당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동안 어떤 법칙이 좀 있었냐면 이제 그동안 그 같은 계열사에 대해서는 10%밖에 이제 투자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즉 상장 리츠에 대한 집중 투자 비율을 10%밖에 되지 않았는데 요것을 조금 넓히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30%까지 확대해 주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개인 그 퇴직 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같은 계열사의 상장 리츠에 30%까지 투자를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부동산 쪽에 투자를 더 많이 시키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또 한 가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주식시장으로의, 지금 이게 뮤추얼 펀드는 어쨌든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자금 유입을 통해서 얘네들이 뭘 하냐면 부동산 쪽에 투자한다는 이야기예요.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중요한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퇴직연금을 통해서 계열사 쪽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또 계열사의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그 다음에 증권 시장의 활성화, 이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뭐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 직장인들 돈을 가지고서 지들이 마음대로 주물러서 정책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수익금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안정적이면서도 일반적인 어떤
은행 이자를 받아먹는 그런 형태의 투자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어서 뭐 서로에게 좋은 그런 전략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돈은 잘 벌 수 있다라면 그냥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연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장기적으로 무언가 재산을 좀 많이 이제 뭐 증가시킨다거나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리츠 같은 경우 임대사업 또는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또 나스닥이 최고치를 찍으면서 좋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 네, 지금 악재가 나와도 힘도 못 씁니다. 그래서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에 이제 시진핑이 방한을 하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좋아지게 될 것이다. 중국이 원하는 게 있으니까 자꾸 한국과 접촉하려고 할 것이다.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그런 새해에는 좋은 소식들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요. 개인 퇴직연금제도, 뭐, DC, IRP, 이런 것들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계열사 리츠에 최대 30% 투자가 가능하다. 뭐, 이제 부동산 쪽에 투자가 되면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전부 다 잡아낼 수 있고요. 또 계열사에 투자가 또 되는 그런 내용들이 접근해 있기 때문에 또 개인 퇴직연금자들도 안정적인 고수익을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장점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나쁘지 않은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어서 오늘 뉴스에서 나왔길래 소개를 좀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의 원인에 대한 표를 작성하면서 내가 얻은 경험은 내 모든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되었다. 이제 나는 그런 사실을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님을 깨달았다.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수를 기록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째서 실수했고 어떻게 실수했고 그걸 기록하게 되면은요, 그것이 나의 경험이 되고 그 경험에서 나오는 교육, 그 경험으로 통해서 배우는 것들은 내가 결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이고 내가 결코 다른 누군가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란 아주 귀중한 거란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적은 돈으로 실패를 경험하라라는 것에 한번 집중적인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너무 처음부터 무리하게 투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은 돈으로 투자를 경험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장 배당락이기도 하고 뭐 올해의 마지막 주말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더 있을 것도 같은데요. 변동성이 있더라도 너무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요.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